식품으로서를 치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전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페이스북 박형국을 치시면은 거기에 4월 16일자 중심으로 해서 안팎으로 치료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써놨습니다. 여기 댓글란에 보시면 식품과 더불어 치료 방법들이 다 나와 있고 치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반복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식품으로서 변비를 치료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실청 가루, 매실청 가루가 프로테이즈가 많이 들어가고요. 거기다 더해서 생강가루 이렇게 되는 거하고 접대 제가 동영상에 소개해드렸던 부추하고 무화과 가루 이걸 섞어서 포로 해가지고 이렇게 스틱 포로 해가지고 그거 판매를 하면 됩니다. 각각 만드셔도 되고요. 이것을 동일하게 다 합쳐서 하셔도 됩니다. 여기다 이제 사과가루를 좀 넣은 버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과가루를 같이 좀 해갖고 좀 촉진을 시켜주죠. 사과는 배변을 촉진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특허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치료 방법에 식품으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냈으나 특허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의학은 전 세계 제약회사를 파산시킬 수 있을 정도로 다 뛰어난 치료 방법을 과학기술도 그렇고 전 세계 어떤 데서에도 다 자신 있습니다. 경천동지입니다. 경천동지 의학, 경천동지 기술 이렇게 되겠습니다. 엉터리가 아닙니다. 저는 과학적인 사람입니다. 의학도 무한폐렴 치료제로서 토마토 케찹, 그 다음에 깔라만시 왕창, 그 다음에 펩시콜라 왕창, 그 다음에 생강 가른 거, 그다음에 초고추장을 왜 넣냐면 여러 가지 방법. 초고추장은 그래서 기존의 초고추장에다가 빙쳐서는 안 됩니다. 사과시초 넣고 고추장, 사과시초, 마늘 가른 거 잔뜩, 그다음에 간장, 꿀, 그다음에 유자청이 들어갑니다. 이 방식으로 이제 제조하시면 제 고추장 제조법을 여러분이 특허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입니다. 유자청 들어가는 초고추장 들어보셨습니까? 없죠. 일단 깨를 넣을 수도 있으나 치료 방법을 쓸 때는 깨 안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물엿도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치료 좀 목적으로 들어가니까 이건 안 들어가게 되는, 안 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토마토 케찹, 그다음에 깔라만시 원액을 씁니다. 그다음에 매실청을 많이 넣습니다. 매실청을 사셔서 매실청을 많이, 이것도 핵심 부분입니다. 매실청, 그다음에 코카 펩시콜라. 저는 펩시콜라가 맞더라. 코카콜라가 좀 약하고는 안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펩시콜라는 다른 콜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생강 가른 거, 초고추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 6가지를 섞어서 프로테이즈를 만듭니다. 여기 토마토 케첩이 절반 정도 들어가고 깔라만시가 그 다음 많이 들어가고 펩시콜라가 그 다음에 또 많이 들어가고 생강 가른 거 좀 넣어주고 그다음에 매실청도 꽤 많이 들어갑니다. 매실청도 프로테이즈가 많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 바이러스나 세균에 특히 바이러스 부분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한낙스하고 유한낙스와 과산화수하고 베이킹소다를 합하면 이것도 피부병 치료죠. 학문에도 써봤더니 전혀 이상하고 제가 무좀을 해결하려고 무지 예제를 썼는데 발은 그냥 사과시초 같은 거 스프레이통에 넣고 어떻게 사과시초에 직접 원액을 넣고 해서 뿌렸더니 없어집니다. 각질형 무좀 같은 거는 없어졌는데 사타구니 좀 그게 완성 같은 것이 계속 반복이 됐었는데 저는 심하지는 않았는데 이것을 얘는 여름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해결을 못했었어요. 해결을 못하다가 약초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봤는데 그냥 드라이기로 가열을 해서 원천적으로 살균하는 그런 방법을 되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드라이기는 뭐 2200W 드라이기 전문가용. 그래서 한 군데 계속 쏘면 화상이 이렇게 흔들 해갖고 좀 쉬었다가 흔들어도 하루에 여러 번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만 여러 번 하니까 살균이 피부병이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되는데 사타구니 무좀은 해결을 못했어요. 완사는 심한 건 아니었는데 이게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피부 안쪽에 곰팡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것 같기도 해서 4-50초도 해봤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거를 우한낙서 내가 다시 연구를 해갖고 피부 속으로 침투할 수 있는 것을 찾다가 유한낙서, 과산화수소, 베이킹소다의 결합을 이거는 이제 전 세계 경천동지과학입니다. 그냥 알코올을 대신하신 알코올은 1급 발암물질이거든요. 저는 그걸 어떻게 확인했냐면 구강세정제를 쓰는데 앞에 나선형 같은 게 뿔 나오는 놀랬어요. 놀래가지고 인터넷에 암 발생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가? 그래서 나는 그냥 생각 않고 그냥 뭐 많은 사람 쓰니까 이상 있겠어요. 근데 진짜로 뻑뻑 나 있는 거. 근데 확 놀랬잖아요. 잇몸에 그래갖고 그냥 그걸 철사로 달고 갖고 저는 이제 그 옛날에 이런 바이러스 종류도 열에 약하다는 걸 알고 45도씨 정도, 50도 정도 열에 약한 그 뿌리까지 이게 딱 살균하면 된다고 철사에 라이터불로 달려가고 이렇게 달궈가지고 이렇게 안에까지 혹시 안에까지 있으세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상 없어요. 한 4년 정도 됐는데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놀랬다니까. 그래서 알코올이 발암물질임을 체험을 했습니다.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일단 인터넷에도 그런 적이 많고 저는 체험을 직접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안 쓰니까 뭐 문제가 없더라고요. 과하게 쓴 것도 아닌데.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빨 살균할 때 사과식초 있잖아요. 물 조금 먹고 사과식초 칙칙칙 해서 이빨 살균하고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뭐 치석도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충치균 좀 생기면은 그렇죠. 충치균 이빨 아프잖아요. 이빨이 애리잖아요. 그러면 꿀꿀꿀꿀 사과식초를 좀 많이 해가지고 스프레이통 이만한 미니 스프레이통 칙칙칙칙 물 먹은 거 몇 번만 2-3분 정도 해주니까 뭐 다 없어질 때다. 그래서 굳이 치과에서 갈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갈면 그 다음부터 여기 로저가 있다 크라운 씌우든지 임플란트까지 가니까 오히려 그게 더 문제인데 떨어지잖아요. 나중에 그 부분이 안쪽으로 썩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일단 통증이 생기면 아프거든요. 음식을 씻기가 힘들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잇몸에 뭐가 볼록볼록 잇몸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터지는 현상도 생겨. 이게 뭐 때문에 그러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살균 이상 세균과 바이러스인가? 이게 땅콩 먹으니까 해결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비타민 B1의 부족인가라고 생각하고 비타민 B계통의 부족인가 생각을 하고 이거저거 먹어보다가 땅콩 먹으니까 딱 먹는 거예요. 부풀어 오던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엉터리는 아닙니다. 어떤 음식의 결여가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팔다리의 힘이 사라지고 심장 이상이 생긴다고 알고 있잖아요.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출혈이 과다하게 생긴다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지혈인자 몸에서 이제 지혈인자가 성격 출혈을 지혈시킨 지혈인자가 부족하면 그것이 그렇게 생긴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비타민 K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겠죠. 단백질의 부족에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영양분이 부족하면 이 부분이 생긴다. 세균과 바이러스를 살균하는데도 안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나 이게 뭐 때문이야 혹시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이거저거 먹어봤어요. 비타민 B계통이 B1이나 B계통이 부족해서 그래서 땅콩을 먹었더니 딱 없어져. 딱 가라앉고 다음부터 안 생겨. 내가 이게 식사를 편식을 한 건 아닌데 간편식을 주로 먹다 보니까 좀 영양분이 부족한데 골고루 드세요. 달걀 같은 거 많이 드시고 달걀 그냥 마리로 그냥 먹습니다. 달걀 마리 좀 넉넉히 드셔야 돼요.
그다음에 뭐 잇몸에 출혈 같은 것이 잘 생기는 게 원인을 찾다가 항문 출혈 같은 거, 이게 치질도 원인을 찾다가 이게 세균 때문에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상학식적으로 살균을 하니까 잇몸 출혈도 없어져요. 오늘 비타민 C 부족 때문에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세균 때문에 그러다 이 세균이 안에 들어가서 출혈을, 바이러스나 어떤 세균은 출혈을 일으키는 게 있거든요. 혈관 쪽에도 그렇고 뭐 유기양 같은 데라든지 출혈을 일으킬 때 충분한 살균이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항문 치질이 저도 있었어요. 그래서 치질을 해결할 때 원인을 찾다가 항문을 살균하는 약초가 있어요. 되게 페이스북 동영상에 4월 16일자에서 안팎으로 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그것도 제가 만든 건데 특허청인데 특허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적재산권으로 공개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치료가 되는데도 놀랍게도 어이가 없어서 저는 뇌출혈까지도 그게 해결된다고, 안에 내장 출혈을 위해서 제가 세비주장 기형 때문에 입원을 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만든 거고, 그걸 붙였어요. 치료를 했거든요. 바이러스, 세균 둘 다를 살균할 수 있게 만들고 재생할 수 있는 약초를 넣고 그다음에 살균까지 할 수 있는 그 지혈인자까지 같이 출혈이 나서 지혈하는 약초까지 같이 포함해서 안전하게 엄청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 치료를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뇌출혈이래, 뭐 뇌에 출혈이 일어난다, 혈관에 출혈이 일어난다, 위장벽에 출혈, 대장에 출혈, 그걸 그칠 수 있어야 돼. 그런 병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게 놀라운 건데 안 주더라고. 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진짜로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엉터리 아닙니다. 과학기술도 전 세계에서 검증을 하시면 이게 엉터리가 아니에요. 전 세계 제약회사 다 파산이에요. 제 걸로 하면은 저는 제가 만든 약 외에는 안 먹습니다. 그래서 암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암도 뭐랄까 세균, 그 바이러스로 인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바이러스로 인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생긴다기 때문에 제가 만든 물질과 그래서 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적용해도 이상이 없는, 부작용이 없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식품은 자기 먹는 거니까 부작용이 제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도 처음에 약초를 연구하다 식품도 둘 다 잘합니다. 도수 치료도 해서 동영상 보시면 도수 치료해서 허리 앞 삐끗한 거, 허리 빠진 거, 무릎 골반 아픈 거, 또는 팔꿈치 손목 아픈 거, 또는 이렇게 목 뻣뻣하거나 이렇게 척추허리 경치 이런 것들을 제가 치료를 합니다. 도수 치료 기존에 침수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아프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하고, 아프니까 아프니까 안 하고 내 나름대로 이렇게 치료 방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간단한 동작으로, 무술 하다 보면 이게 허리가 빠질 때가 많고 어깨가 빠질 때가 많고, 어깨도 간단한 동작으로 이렇게 손을 왼 새끼손가락부터 이렇게 접으면 되거든. 왼쪽으로 좀 빠지면 운동하다 보면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동작으로 빠지는 걸 해결했습니다.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습니다만 다양한 시도를 해본 끝에 그래서 방법을 찾은 거죠. 그다음에 목 같은 거 뻣뻣하면 여기 목에 근육을 십자가를 딱 꽂고 가로 세로 근육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풀고 가운데로 손가락을 이렇게 뒤로 적기고 새끼 손가락 이 부분을 꾹 눌러주는, 이렇게 이 간단한 동작으로 목 아픈 것이 다 해결됩니다. 목이 뻣뻣할 때, 영리염 시대에 걸렸을 때 새끼손가락 끝마디를 꾹 눌러주면 한 2, 3분 몇 번만 하더라도 영리염 시대, 저도 이걸로 영리염 시대 해결했습니다. 신물이 계속 넘어와서 저는 오랫동안 영리염 시대가 있었어요. 다행히 이걸로 해결되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러나 근육을 이완시키니까. 노래 부를 때도 제가 귀를 이렇게 잡아당긴, 왜 그럴까? 이완된다는 거 알았으니까. 새끼손가락 심장 아플 때도 새끼손가락 꾹 누르면 이완됩니다. 위 경련 같은 거, 복부에 경련 생기죠. 그럼 이걸 꾹 누르시면 해결됩니다. 영양 시대도 아주 좋겠어요. 제가 엉터리 아닙니다. 치질도 검증해 보세요. 치질을 깨끗이
비대로 안팎으로 항문을 벌려서 안팎으로 이렇게 잔변이 남지 않 잔변 때문에 그래. 잇몸에 그렇죠. 이렇게 찌꺼기 남은 불 오듯이 그걸 치간 수술로 제거하고 잇몸 헹구고 사과시초로 헹구고 사과시초로 물 조금 먹고 헹구고 그러면 이게 충치가 잘 안 생기더라고. 밤에 이빨 안 닦고 그냥 자다 보니까 입만 헹구고 자는데 입을 자주 헹궈야 될 것 같아. 물로라도 항문 같은 거 사람 귀찮아. 하루 한 번만 닦으면 사람 그 항문을 이렇게 그 치질이 자꾸 생겨서 특히 겨울 날씨 차가우면 그것을 갖다 잔변을 없애고 그 다음에 드라이기로 가열해서 살균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발견했냐면 약초가 세균과 바이러스를 치료하도록 살균하도록 그 약초는 외용약으로도 쓸 수 있고 그렇죠. 뇌출혈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몸에 뭐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먹었는데 그래서 피부병 치료제로 사용했었기 때문에 항문에 딱 닦여갖고 솜에다 적셔갖고 딱 닦아봤더니 부은 게 딱 가라앉는 게 이거 세균과 바이러스 세균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붓게 하는 원인이 잇몸 붓는 거. 이거를 그럼 잔변이 없게끔 비데로 완전히 꼼꼼히 닦고 이거를 당분간은 약초로 닦아보니까 피질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거는 이제 지혈까지도 가능한 약초였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전 세계에 실제로 이렇게 엄청난 경제적인 그렇죠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개발했죠. 특허청에 냈는데 안 주더라고. 어쨌든 간에 잘 몰랐겠죠. 그 자기네들 멋대로 판단을 해서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고 있는데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이게 억울한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 항문에다가 그래도 지적재산권을 형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공표가 돼 있습니다. 항문에다가 발라가지고 공표가 돼 있어요. 이거는 지적재산권이 형성돼 있는 항문에서 발라가지고 치질을 딱 그쳤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지혈인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당근을 좀 먹습니다. 당근을 먹으니까 좀 해결됩니다. 당근 같은 거 좀 갈아서 먹고 피 잘 날 때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해서 드라이기로 가열을 안 하면 그렇죠. 살균을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항문까지도 가열을 잘 해주고 피부병도 이렇게 가열해가지고 컨트롤 들어가서 2200W짜리 전문가용 뜨거운 걸로 바이러스는 45도씨만 돼도 그렇죠. 이게 그 가열된 피부 밑에 있을 거 아니에요. 피부병은 피부에 있으니까 피부 좀 밑에 있으니까 안에까지 뼈를 축적시킨다고 생각해요. 여러 번 바이러스나 색이나 곰팡이나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완성 같은 것도 직물을 일어나는 거 뭐 이렇게 사타구니 연습도 있었어요. 여름에 그래서 했더니 다 제거되더라고. 이렇게 드라이기로 계속 가열하니까 꾸덕꾸덕 마르면서 제거되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완전히 깊이까지 해결이 안 됐으니까 매년 반복됐겠죠. 조심을 해도 그래요. 드라이기로 많이 가렸는데 피부 드라이기가 열이 닿지 않는 깊숙한 데 있나 봐요. 그래서 요한낙스, 과산화수소, 베이킹소다, 요한낙스가 많이 들어가고요. 베이킹소다가 그 과산화수소 그 다음으로 베이킹소다가 조금 들어갑니다. 세 가지를 섞어가지고 스프레이통에 이런 거 넣어가지고 이거 그겁니다. 그래서 그걸 얼굴 피부도 했더니 뭐 여드름 같은 것도 피부병 다 없어집니다. 얼굴에도 지금 발라도 전혀 이상 없어요. 입술 포진에도 좀 효과 있을 수도 있어요. 입술 포진 같은 피부가 깨끗해지더라고요. 피부가 약간 미백 효과도 있고 이걸 기초로 해서 화장품 사용하시면 저한테 지적재산권을 내서 사용권을 획득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사타구니도 해결돼 항문에도 기사에도 이상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똥찬거 개발해. 알코올은 발암일질인데 알코올 대신해서 모든 것을 살균할 수 있는 살균 물질을 개발. 이것도 엄청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대기업밖에 속히 연락없이 사람 몸에도 이상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완전 이걸로 해결했다니까. 몇 년째 안 나고 있어요. 특별히 드라이기로 엄청나게 가열하지 않아요. 그전에는 막 신경 써서 엄청나게 가열을 했어요. 매일마다. 여름에는
아주 더울 때 있잖아요. 지금은 없어요. 이제 피부병 자체가 몸 자체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 뭐 사과시초 같은 거를 원액을 물 조금 바르고 여기다가 뿌렸더니 머리가 되게 잘 나던데. 그거는 그냥 팁으로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변비 치료제로서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나중에 그 의학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해서 한번 내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엉터리 아닙니다. 피부병도 드라이기로 딱 가열하면 거의 대부분 열을 가열하면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는 살균되니까요. 피부병 가장 간단한 치료제입니다. 전 세계 아마 노벨 의학상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전 세계 의학 천대가 아직도 피부병 치료제를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변비 치료제로서 매실청하고 그 다음에 생강청 이게 두 가지를 같이 해가지고 결합해서 가루로 만들어서 포로 이렇게 팔면 되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부추하고 무화과 열매를 가루를 내가지고 같이 결합해주면 되면 또는 사과가루도 같이 도움이 되니까 이것도 같이 결합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전체를 다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매실청 그다음에 생강청 가루 이런 거 가루 그다음 무화과 열매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부추가루하고 사과가루는 추가로 넣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변비 치료제를 만드시면 제 방법에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변비 치료만 되겠습니까? 그래서 몸에 혈관 치료제가 되는 거예요. 혈관에 막힌 거 뚫어주거나 혈관 치료제로서 평상시에 몸에 있는 것을 배출하니까요. 쉽게 몸이 경직되어 있을 때는 그렇죠. 배출 안 돼. 혈관 치료제로서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혈관 치료제로 사용하고 이런 제 방법에 따르는 것입니다. 매실청 그다음에 생강청 가루로 해갖고 혈관 치료제가 마늘 가루를 익힌 거를 전자레인지 같은 데 돌려 익혀가지고 가루로 만든 것을 같이 결합해 줍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무화과 열매 가루, 부추가루 이렇게 혈관 치료제로서 사용합니다. 사과가루까지 같이 이것은 혈관 치료제로서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마늘까지 같이 넣은 것도 몇 가지만 하셔도 되고 전체를 합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아이디어는 저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연구한 거죠. 다 시군과 연구에 따라서 몇 년을 연구했습니다. 4년, 5년 이렇게. 지금 별로 연구 안 해요. 그냥 기초만 습득해 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만들 수 있어서. 그 다음에 뭐 이걸로 이제 혈관 같은 것도 치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혈관 치료제로서 뭐 콜라 가루 있죠. 콜라, 펩시콜라 같은 거. 펩시콜라 아니어도 상관없어. 코카콜라는 좀 안 맞더라. 그래서 펩시콜라 가루 할 수 있죠. 콜라 가루, 펩시콜라 아니더라도 콜라 가루 플러스 녹차 가루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마늘 가른 거 가루, 그다음에 매실청 가루, 그다음에 생강청 가루 이렇게 해서 혼합해서 혈관 막힌 걸 뚫는 치료제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그냥 가루로 만드시는 게 먹기 편하겠죠. 액상으로 만드셔도 돼요. 앞에 변비치료도 액상으로 만드셔도 되는데 뭐 그냥 상관없잖아요. 포로 만드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운동 능력이 부정한 파킨슨 환자 예전에도 제가 동영상 얘기를 했는데 운동 능력이 부정하다. 그러면 이제 밤가루 있죠. 생밤가루 플러스 생강청 가루, 커피 가루 이 세 가지를 합하면 파킨슨 치료제가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몸에 좀 힘이 좀 없는 분들은 생방가루를 추가 비율을 좀 더 많이 하시면 됩니다. 파킨슨 운동이라든지 몸에 이렇게 기력이 없어갖고 노인분들 잘 못 걷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기다가 더해서 마늘 가루
마늘 이렇게 전자레인지 완전히 익혀가지고 매운기 없애고 마늘하고 양파가루 이거를 같이 섞어서 하시면은 파킨슨 치료제와 운동을 운동 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힘을 줘서 몸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력제로도 할 수 있겠네요. 이 부분은 제 아이디어입니다. 제 지적재산권에 해당합니다. 파킨슨 치료제는 먼저로 우한폐렴약, 제 거를 우한폐렴약이 거기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그것을 아까쯤에 애기랑 토마토 케첩 이렇게 해서 그거를 같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커피 같은 거 원두 커피를 끓여서 원두 커피 방식은 제 방식의 로스팅 방법인데 전 세계 지적재산권입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원두 커피를 전 베트남 로부스타가 제일 맞더라고.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보통 커피 가맹점에서 만드는 까맣게 만들어가지고 채로 한번 싹 이렇게 채에다 물로 해가지고 기름기를 없애고 다시 한번 엄청 프레시한 커피가 나옵니다. 그 방법은 제 로스팅 방법이니 그 방법을 대기업에서 하시면은 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이제 거칠게 갈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씻어가지고 다시 한번 달달달 볶아요. 그게 이제 새로운 전세계 없는 로스팅 방법, 제조 방법이 되겠죠. 일종의. 그 다음에 믹서기에 거칠게 갈아야지 프레시하게 나. 너무 미세하게 갈으니까 텁텁하더라고. 거칠게 갈아서 그것을 원두커피를 끓여서 만드는 게 더 낫던데. 그래서 원두커피하고 초코가루 있잖아요. 카카오가루하고 생크림 같은 거 같이 섞어서 우유 있잖아요. 우유 분말 좀 넣어서 먹으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소금 조금 설탕 이런 식으로 넣습니다. 이 방법은 제 방법에 해당합니다. 아니 여기다가 체다 치즈 가루 있잖아요. 체다 치즈나 가루, 파마산 치즈 가루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이 방법은 제 방법에 해당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지 이거 저기 그 다음에 혈관 치료제로서 아까 지금 얘기했었죠. 혈관 치료제로서 매실청 가루, 생강청 가루 플러스 마늘 가른 거 이렇게 마늘 전자레 익혀가지고 가른 마늘 가루 그다음에 뭡니까 콜라 가루하고 녹차 가루를 이렇게 같이 섞어서 이것을 혈관 막힌 거 치료하는 치료제로 사용합니다. 아니면 몸에 힘을 줄 수 있는 걸 마늘 가루하고 양파 가루하고 생강 가른 거 그다음에 몸에 대파 가루까지 같이 해서 같이 이것도 보약이 됩니다. 이것들 같이 이것을 결합해서 가루로 만들어서 팔으시면 그렇죠. 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엉터리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곡물에다가도 마늘 가른 거 가입니다. 흡수율이 높아지고 양파 가른 거 그다음에 대파 가른 거를 대파를 많이 넣고 합니다. 이걸 가루로 해서 복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강까지 건강을 위해서는 생강 가른 것까지 해가지고 생강을 익힌 다음에 생강청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냥 그렇게 해서 같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몸에 힘을 줍니다. 아니면 매실청 가루도 같이 넣어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 제 아이디어 지적재산권에 해당합니다. 또는 살균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살균 물질이 필요하면 마늘 가른 거, 양파 가른 거, 그 다음에 플러스 생강 가루 이런 것들 가루로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조리대 가루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고 또는 유자청 가루도 같이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연구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4년 5년 연구했습니다. 유자청 가루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균 물질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커피 가루까지도 같이 결합하는 버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커피 자체도 굉장히 치료적입니다. 배 아플 때나 또 뭐랄까 좀 바이러스 감기 걸렸을 때도 아주 탁월한 효과를 갖고 있는 게 커피 가루입니다. 커피 그냥 시중에 파는 가루 커피 있죠. 그거 2봉 가지고 꿀 넣고 꿀이 낫습니다. 그렇게까지 같이 해서 드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늘, 양파, 그다음에 생강가루, 플러스 조리대 가루, 유자청 가루가 치료제나 거기다 커피 가루를 좀 추가해서
추가로 살균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럼 이 부분은 전 세계 제 아이디어와 지적재산권 특허 부분이 되겠습니다. 엉터리가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이것을 심혈을 기울여서 저도 과학 지식을 많이 내놓잖아요. 전 세계 연구소에 물어보세요. 다 검증을 해서 여기 경천동지 인류 역사상 경천동지 기술일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없는 경천동지 기술이 있음 주의. 아시겠죠? 그다음에 그 인류 역사상 없는 의학 뭐전 세계 제약회사 다 파산할 겁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이렇게 치료제로서 등장을 하고 치료 방법으로 등장하고 도수 치료 있죠. 제 방법으로 저도 다 그거 내약 먹고 내가 도수 치료로서 다 치료합니다. 허리, 어깨, 운동할 때도 많이 다치거든요. 골반 아플 때도 그렇고 그것도 간단하게 다 해결했습니다. 그것도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이 부분을 식품 약초 개발할 때 많았습니다. 결코 요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방법을 택하시면 저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되십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한낙스하고 뚜러펑의 K뷰티, 요한낙스하고 뚜러펑의 결합, 요한낙스가 많이 들어가고 75% 정도, 뚜러펑이 한 25% 정도나 30% 들어갑니다. 조금 넣고 얼굴을 녹일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이만한 양을 넣었다 그러면 어디 큰 대야에다 희석하셔야 됩니다. 희석갖고 써갖고 얼굴을 씻어고 샤워를 했더니 몸에 이상은 없어요. 얼굴 피부가 깨끗해지고 주름이 없어지는 미백 효과도 있고 얼굴이 환해졌어요. 저는 뭐 딱히 화장품 바르는 건 없습니다. 그냥 피부 건조증 일어날 때 쇼킹 오일 있죠. 남의 회사 광고해주나? 쇼킹 오일, 그 다음에 베이비 오일 있어요. 베이비 오일, 호호바 오일이 드는 베이비 오일, 이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쇼킹 오일을 먼저 바르고 베이비 오일을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피부 건조증을 없애습니다. 얼굴에도 버짐이 좀 피고 입술에 있잖아요. 버짐이 아니라 겨울 때 보면 갈라지더라고. 그래서 쇼킹 오일 먼저 바르고 베이비 오일 발랐더니 그 다음부터 안 나더라고요. 다리나 팔꿈치 부분, 팔꿈치 이쪽 부분에 근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지금 안 발라도 돼요. 지금은 다리 부분에도 애기들에게도 좋을 때 다리 부분에도 이게 뭐가 겨울 되면 각질이 일어나는데 이걸 먼저 바르고 하면 그 다음부터 그런 현상이 머리에 비듬 같은 거 생기잖아요. 겨울에 저도 지금 생겨갖고 처음에는 이게 생긴가 봐 이랬은가 했는데 이게 건조증이란 거 알았어요. 건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쇼킹오일 먼저 바르고 베이비 오일을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발라놓고 물에 좀 적셔가지고 발라놓고 그대로 가만히 하루 종일 그냥 있는 거예요. 집에 있어서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뭐 비듬이 안 생기더라고. 지금도 이제 겨울 때 그런 거 생기려고 그러면 딱 바르고 나서 몇 번 바르면 없어지던데. 저의 치료법은 다 검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검증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지적재산권 특허 아이디어 대기업이나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주셔야 돼요.